안녕하세요. 오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수채화로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스케치 먼저 해볼게요. 중심이 되는 가운데에 있는 꽃의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꽃을 중심으로 이곳저곳 붙어있는 꽃을 동그라미로 크기 정도만 구분이 되게 표시해줍니다. 너무 자세한 스케치는 노란색 물감을 쓰기 때문에 스케치가 보일 수 있어서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시다면 조금 더 자세한 스케치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채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채화 붓은 4호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스케치 해놓은 거를 조금 흐리게 보이도록 지우개로 살살 지워줬어요. 육안으로만 구분될 정도로 흐리게 남겨두시면 됩니다. 노란색에 갈색을 살짝 섞어서 짙은 노란색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렸던 해바라기 그림과 색깔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형태가 아주 큰 차이가 나죠. 붓을 누르거나 돌리거나 혹은 꼬불꼬불 선을 그어주면서 꽃잎의 형태를 삐뚤빼뚤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라데이션이나 명암은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 붓칠을 하는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꽃잎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삐죽삐죽하게 그려주시고 안쪽의 꽃술은 또 붓의 방향을 빙빙 돌리면서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붓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꽃의 형태도 달라 보이거든요. 그것을 잘 지켜주셔야지 단색으로 그림에도 불구하고 꽃의 모양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란색을 먼저 그리고 어두운 색인 갈색을 그리는 게 낫겠죠? 노란색에서 황토색 혹은 갈색들의 색깔을 조금씩 비율을 바꿔가면서 노란색의 차이를 주시면 됩니다. 붓을 칠하는 방향이 이번엔 바뀌었죠? 안쪽에서 동그랗게 붓칠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색을 사용해서 뒤쪽에 꽃받침도 그려주는데요. 너무 초록빛이라면 아까 사용했던 노란색을 살짝 섞어주세요.
제 팔레트 보시면 아래쪽은 밝은 노란색, 중간은 짙은 노란색, 맨 위쪽은 갈색하고 초록색을 나눠서 칠해놓은 후 하나씩 찍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한꺼번에 다 섞지 마시고 이렇게 칸을 나눠서 색을 한 개씩 골라가면서 돌아가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색도 탁해지지 않고 노란색 꽃을 그리고 난 후 갈색 꽃술을 그리는 이 순서를 편하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꽃을 한 개씩 다 완성하면서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완성을 하나씩 하면서 성취감도 더 들고 좀 더 빨리 완성되는 기분이에요. 그려야 할 꽃도 많고 겹쳐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노란색을 칠하고 갈색으로 꽃술을 그리는 순으로 그린다면 구분도 어렵고 꽃마다의 살짝 다른 노란색의 색깔 차이를 주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하나씩 위에서부터 완성하면서 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운데로 올수록 좀 더 주황빛이 들기 때문에 다홍색을 섞어서 주황빛이 나는 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굳이 영상과 똑같은 색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황토색과 노란색, 주황색 등을 조금씩 다른 비율로만 섞어서 해줘도 영상 같은 차이가 나오거든요. 단지 색깔 톤, 어떤 거는 좀 더 노란빛, 어떤 건 좀 더 주황빛 이런 차이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을 표시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붓칠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꽃잎 모양이어서 크고 넓은 면적으로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퍼지게 그렸다면 이번에는 꽃이 지고 난 후에 꽃씨가 있는 해바라기 모양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둥근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바깥쪽부터 둥글둥글한 선을 지키면서 점을 찍어주세요. 내가 붓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칠했냐에 따라서도 꽃의 형태를 두드러지게 그릴 수 있습니다. 조금씩 색깔의 차이를 주고 있어요. 그래야 찍어 놓은 점들이 좀 더 구분이 되겠죠?
이 그림은 물 조절이나 명도, 채도 차이를 그렇게 주지 않는 그림입니다. 대신 색깔 차이를 확실히 줘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같은 색깔로 너무 많은 면적을 한 번에 그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그렇다고 매번 확연히 다른 색깔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팔레트의 노란색에 조금씩만 다른 색깔을 섞어서 차이를 주셔도 충분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꽃잎이 피어 있는지 혹은 시들었는지 짧은지 어떤 방향으로 피어 있는지 이런 거를 잘 확인해서 그 선을 따라서 붓칠을 해주세요. 항상 물과 물감도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이 너무 많아져서 채도가 낮아지면 이 그림은 좀 예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색깔이 쨍한 느낌이 들게 물하고 물감을 열심히 섞어서 농도가 묽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초록색 이파리들을 그려준 김에 줄기도 그려줄게요. 꽃에서 화분 방향 쪽으로 줄기를 사이사이에 이어 그려줍니다.
고흐 원작 그림을 보면 갈색의 두꺼운 선으로 해바라기와 화분에 테두리를 떠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해바라기를 다 그리고 마른 후에 위쪽에다가 올려주세요. 처음부터 올리면 노란색하고 섞여서 노란색이 탁해지고 선이 또렷하게 남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림을 다 그리신 후에 위쪽에 어두운 갈색으로 꽃과 화병 등의 라인을 따주시면 됩니다. 고흐의 거칠은 터치가 남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각 터치별로 조금 약간의 흰색 공간, 여백을 남겨두었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칠하면 터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짝 여백을 남겨서 칠해주세요. 마지막 아래 미색은 우리가 사용했던 번트 시엔나와 고동색 섞은색에 물을 많이 섞어서 칠했습니다. 수채화 그림이니까 배경색은 칠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예쁜 해바라기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슈그림 로고에 그려진 그림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